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면서 이 15만원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챙겨다 줄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을 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의 향후 관점, 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 어디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을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매매 전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미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이 보라색 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타나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한번 조정이 나와줬다. 물론 바로 살려놓긴 했지만 얘네들이 이런 보라색 선에 닿으면은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러느냐, 자,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 작년 4월경인데 이쯤에 여기서 보라색 선 닿자마자 또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줬고, 그 사이에 이런 파란색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더 강하게 줬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노란색 신호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죠. 이 신호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가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이 세력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파란색 신호는 세력들이 매도하는 포인트들이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를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다시 계속 차트를 살펴보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횡보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시켜놨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정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주고 있고, 한번 세력선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으니까 조정을 주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나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다시금 나와줄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져야지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고, 그만큼 여기서 다시금 또 수급이 들어와주는 움직임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비중을 실 수 있는 구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뭘 것이냐? 지금 아직 반도체 장세가 끝나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계속해서 테슬라 수주도 받고 다른 업체들 이런 수주들을 받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듯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삼성전자의 물량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다른 업체와 이렇게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접점이 없던 이 한미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줬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과 한미반도체 이렇게 만남을 가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갇혀있는 가두리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지언정 이렇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향후 관점인 거고,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보면은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외인들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해서도 외인들, 기관들 다 매수세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매수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안으로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관점적인 움직임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 다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마련이 됐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선을 깨지 않는 움직임 좀 보여줄 것이다. 뭐 15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지금 지속적인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타날 것이고, 자, 반대로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뭡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던 거 기관이죠. 자, 기관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버티는 그림이 못 나오고 조정의 움직임 또는 조정을 넘어서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관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같이 매도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제가 이 노란색 신호에서 그리고 파란색 신호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했다라면은 어떻게 됐느냐. 자, 제가 매수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 다 보내드렸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같이 저랑 같은 자리에서 매수했다라면은 자, 8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때 뭐 놓친 분들 난 부럽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하는지도 잠시 보여드리고 이 한미반도체 목표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텍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자, 이렇게 보라색 선에 맞다 하면은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가 목표가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오는 곳을 목표가로 잡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이제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보라색 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목표가로 잡아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가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 쌍바닥 패턴 만든 다음에 다시 올려놓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넘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이 고점 구간 196,2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를 목표가로 잡을 것이냐? 아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잡을 건데, 이 위에 부분 라운드 피겨 부분인 20만 원을 우선적으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 자, 목표가를 잡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한번 찾았을 때 20만 원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선이 표시하는 목표가는 어딘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세력 목표선이라고 나오죠. 그게 얼마로 표시됩니까? 자, 22만 5천 원으로 표시된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이 22만 5천 원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방향성을 결정했을 때 2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20만 원을 잡고, 2차적으로 22만 5천 원을 잡고, 이 상태를 잡아 놓은 다음에 이 근처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20만 원 근처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22만 5천 원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20만 원에서 더 이상 못 간다라면은 우선 매도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 20만 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